안녕하세요 여러분, 포용TV 용선입니다. 예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요즘 몸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통증도 심하고 좀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. 네. 저 그 약 먹는 거 그런 실수를 제가 안 하는데요.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약을 두 번이나 실수를 한 거예요. 제가 알람을 꼭 맞춰 놓거든요. 딱 그 시간에 먹으려고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뭐를 잠깐 뭔가 하고 있었다고 하면요. 이거 하고 바로 가서 먹어야지 이래 놓고 제가 이제 잊어먹는 거죠. 근데 제가 약을 많이 줄였다 보니까 뭐 요즘은 그냥 뭐 갑자기 그냥 심하게 그냥 또 아플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약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바로 알아요. 먹어야겠다. 바로 아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뭐 아플 수 있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. 약을 줄였다 보니까.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막 그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고 막 몸에 또 막 불 타고 막 또 그거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. 그 두 번이나 실수를 해가지고. 그리고 최근에 진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제 여행을 준비해서 같이 다녀왔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가는 쪽에요. 송전탑 있잖아요. 거기를 가까이 이게 왔을 때요. 통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. 저 엄청 놀랐거든요. 그냥 저는 돌발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그 전기가요.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. 정말로. 저 정말 너무 놀랐어요. 진짜로. 제가 이제 그 오는 통증이 신경 그쪽이잖아요. 그게 그런 전기에 그 영향을 받나 봐요. 저도 놀랐어요. 정말로. 우연이 아니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런가? 뭐 이랬다가 또 다시 또 지나가게 됐을 때 다시 또 그 가까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다. 그래서 야, 이게 사람이 이게 느껴질 수가 있나? 멀쩡할 때는 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되게 놀랐었어요. 아무튼 요즘 제 이제 근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혼자 있을 때 이 약을 이 줄인 상태로 계속 견딜 수 있을지 좀 많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긴 합니다. 꼭 해내야 되는데. 근데 제가 약 실수로 못 먹고 확실히 느꼈어요. 야, 이거 나 약 없이는 이 통증을 생으로는 절대로 못 버티겠구나, 이거.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. 전 약을 꼭 끊고 싶었거든요. 아무튼, 오늘의 주제는요, 삶을 관통하는 세 가지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. 우리가 살면서 사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꼽으라고 하면은 뭐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. 저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. 우리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열심히 공부하거나 뭐 해서 좋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혹은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의 어떤 중요 관심사는 그런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세 가지를 꼽아요. 세 가지가 뭐냐? 첫 번째는 사랑. 이 사랑을 내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.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랑을 하는 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받는 이 상대가 어떤 사랑의 형태를 받는 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랑을 내가 주는 것, 받는 것도 이제 제가 그랬었거든요. 저는 막 이렇게 주는 건 좋아하면서 받으려고 누가 저한테 주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고 거부하고 제가 그랬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면서 내가 받는 걸 그렇게 거부하면 안 되겠다. 그거를 느끼고부터는
저도 그 받는 연습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왜냐면 받고 나서 내가 또 다시 그거를 더 큰 사랑으로 나는 돌려줄 사람이고 감사함을 또 전하면 되는 거고,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거. 그 두 번째는 욕심과 욕망의 조절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크면서도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할 때나 어떤 걸 배울 때에도 욕망이나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는 들어봤어도 조절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. 근데 저는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욕망과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사람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더 삶을 발전시키고 내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, 그게 세상의 기여가 되는 걸 수도 있고, 그리고 욕망이나 욕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. 사람이 쉽게 자기 그걸 내려놓겠죠. 그게 없으니까. 근데 그게 왜 절제가 아니고 조절이냐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겠죠. 돈 욕심. 돈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돈이 아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렇지만 나는 돈을 전혀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아니 절대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, 이건 아니지만 조절.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살다 보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렇게 됐는데 더 벌고 싶은데, 더 가지고 싶은데 한 500만 원은 가져야 되겠어. 그래서 500만 원을 욕심을 내요.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막 제가 괴롭죠. 나는 왜 500만 원 못 벌까? 너무 힘들다.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? 막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인생이 되게, 내 삶이 되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500만 원 번 사람이 됐다 치죠. 근데 거기서 또 못 멈추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아,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이거 진짜.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게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욕망과 욕심이 있을 때의 조절, 아,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돼. 그거에 맞춰서 내가 삶을 만족할 줄 알고, 그래서 그 만족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절이 돼요. 근데 그 만족이라는 건 무조건 몽땅 많이 가져야 만족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재벌은 돈 더 안 벌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많은데도 돈을 계속 벌지 않습니까? 아, 돈 많은 거.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거 TV로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? 얼마나 그 돈이 애물단지입니까? 내가 그거 지켜야 되고 또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, 그게 오히려 이제 내가 자녀들이 생기면은 그게 또 그 자녀들이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, 정말 얼마나 그게 많아요. 큰 돈 없어도 제가 만족할 줄 알고, 어느 날에는 라면 많이 먹어도요, 전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라면 맛있습니다. 예. 라면 먹고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니고, 예. 가끔씩 잘 조절해서 그것도 먹으면 괜찮아요. 맨날 라면만 먹으면 안 되겠지만.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잘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그게 키워지는 거거든요. 후천적으로 반드시 돼요.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. 누군가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그게 되는 거면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타고난 뭐 그런 거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, 후천적 노력으로 되는 거면 누구든 가능한 거다. 이제 세 번째, 마지막.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형태로 우리한테 절망도 오고 시련도 오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은 많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이해를 저도 못했던 게 뭐였냐면은, 만약에 저의 경우에요, 제가 돈으로 혹시 사기를 당했다.
저는 그랬으면은 저는 안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나는 돈을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. 근데 내가 빚까지 끌어서 사기를 당했다. 그러면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제가 들어갈 거고, 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채무 조정 해줄 거고, 갚으면서 살면 되는 거고, 돈으로는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. 제가 그걸 알거든요. 힘들긴 하겠지만.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냐? 누가 뭐 아파트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걸 겪으셨는데,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거예요.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아휴, 왜 그랬을까? 아이고, 살지. 왜 돈 때문에 왜 죽어요? 그랬을 건데, 제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그 형태가 뭐든 간에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,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죽을 만큼 큰 고통인 거죠. 그게 내 기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뭐 그런 걸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해, 혹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해, 혹은 왜 그런 일로, 왜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라고 내 기준에서 보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이었길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하겠어요.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? 우리 살면서 그런 일 정말 많이 일어나고 겪고 해도요, 사람이 자신 목숨 끊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. 쉬운 일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이해가 가니 그래도 된다는 아니죠. 우리가 이제 그것에 공감을 해주고 그 정도의 고통일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. 저 사람한테는 저게 그 정도의 고통일 수 있겠다.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주변에서 많이 좀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공감도 하고,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우리가 일으키고 다시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러고 있고요. 또 저도 그렇게 받고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고.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, 세 번째가 그거예요. 제 채널명처럼, 제가 포기하지마 용선아가 제 채널명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, 그게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거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우리가, 예를 들어서 막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면은,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러면 내 아이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겪어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, 마음이.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. 내가 아무리 막아주려고 해도 살면서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. 근데 제가 만약에 한 30년을 제 아이를 그렇게 지켰다고 해보자고요. 그러면 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스스로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해서 절대로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도 작게는 진짜로 실제로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해서 그때는 그게 아프다고 엉엉 울고 그러잖아요. 근데 여러분도 우리 어른 돼가지고 넘어져서 뭐 무릎 까졌다고 우리 막 울고 아프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게 그냥 단순히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걸까요? 그게 아니고 많이 넘어져 봤고 그 고통을 우린 이겨내 봤어요. 일어나 봤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강해진 거예요. 점점 수없이 넘어져 봤고 일어나 봤고,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거기에 직접적인 넘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도전한 어떤 일에서 실패도 해보고, 근데 그 마음을 스스로 계속 어떻게 해보면서 설득하고, 아니야 뭐 다시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일어나보고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해봤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또 각자의 겪은 이 또 큰 고통과 힘듦에 직면해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저도 그랬고요. 이건 안 끝날 것 같고 못 이겨낼 것 같아요.
그렇게 온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. 진짜.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정말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,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, 주변에 안 계시면 저한테 청하세요. 혼자서 안 되는 것도 저도 그렇잖아요. 지금 누가 저를 직접적으로 낫게 한 건 아무도 그렇게 한 건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전 지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세상엔 정말 기적이 있는 거고, 그런 어떤 도움들로 제가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오늘 제가 드린 이제 세 가지의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세 개가 다 도움이 되면 좋고, 그 중에 하나든 두 개든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. 예, 오늘도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